이슈를 모아 궁금증을 날려드립니다. 야인스톡에서 이슈 관련 질문과 관련 종목을 올려주세요.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에 글을 남겨주세요. 실시간으로 유튜브 참여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하는 야인스톡. 힘차게 출발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월요일 시작부터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도 하루 종일 우중충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 우리 증시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전날보다 0.51% 강세를 보이면서 1937.11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매도량이 좀 줄었습니다. 오늘 865억 원어치 매도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로 지수를 좀 맞춰줬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모처럼 2% 가까이 올랐습니다. 1.99% 상승을 했고요. 또 SK그룹주들이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에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와 SK디스커버리, 또 SKC 등도 모두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 가능성에 대한 이슈도 뜨거웠습니다. 전자서명과 관련된 업종들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한국정보인증과 한국전자인증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라운시큐어와 드림시큐리티, 이노텍 등도 오늘 두 자릿수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날보다 0.16% 하락하면서 690.85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0.6%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장 막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필두로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지수도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입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중국 양회, 수혜주 찾기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바로 중국 양회입니다. 양회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로 중국을 이끌어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속에 중국이 과연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의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 규모도 8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이 예상되는데요. 중국 양회에 대한 수혜주로는 5G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이른바 신형 인프라 관련 산업이 꼽히고 있고 철도나 도로 건설 등 전통적 인프라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 건설, 기계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내 소비 부양책과 한한령 완화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화장품과 면세점, 콘텐츠 관련주 등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양회와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금산 전문가 그리고 박준현 운용역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관련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후에 종목 진단도 빠르게 만나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364명 정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강철 심장이 될 쫄보님 또 반갑습니다. 경제 살아나자님 오늘도 들어오셨고 창국님도요. 나에게 로또야님 5G도 좀 가자 하셨는데 오늘 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다파파님은 오늘은 보라님 얼굴도 노랗네요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파란 옷 입고 왔다고 파란 옷 반칙 아니냐고 하셔서 오늘은 좀 이렇게 화사한 옷 입고 왔는데 얼굴도 노랗다고 하니까 잘못 입고 왔나 싶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또 주식에는 그래도 주식 계좌는 또 이렇게 화사한 소식들이 좀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야인시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 양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 바로 중국 양회가 이번 주 21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게 됩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할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부양책이 나올지 정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도 좀 그에 맞춰서 긴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렇게 오늘도 좀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좀 마스크 많이 답답하시죠? 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19가 중국 최대 정치 행사까지 미루게 만들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양회가 이번 주에 개최가 되거든요.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양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치협상 회의와 그다음에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를 통틀어서 양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21일 날 이제 정치협상 회의가 먼저 열리고 그다음에 이제 22일 날 인민 대표자 회의가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가 열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에서 중요한 이게 이제 양해에서 항상 중국의 중요한 경제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 이제 양해 자체가 항상 연례적으로 열렸던 행사인데 대체적으로 3월 달에 열렸어요. 근데 이번엔 이제 코로나 국면 때문에 4월 달에 열리지 않겠나 했었는데 결국은 5월 달까지 연기가 돼서 이번 주에 열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뭐 78년도 이후에 중국이 개방하러 나선 이후로 양해를 계속 열렸는데 이렇게 연기된 적은 거의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외적으로 양해까지 연기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자체는 워낙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중국이 먼저 이제 코로나를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경기 부양책을 좀 발표를 할지 그게 이제 관심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알다시피 이제 거의 중국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국내 주요 산업이라든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대체적으로 경기 부양 앞서 이제 앵커님이 얘기했다시피 이번 부양책의 기대는 것 자체는 얼마만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돈을 얼마만큼 풀 거니까 관건인데 시장에서 최근 일주일 전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원 정도는 풀지 않겠는가.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정말. 네, 그렇죠. 이게 중국 대륙으로 봐서 800조 원 규모 자체가 얼마만큼 큰지는 저는 네. 같이 않지만 하여튼 최대 규모를 좀 푼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만큼 경제 영향을 좀 미칠지.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빨리 안정을 찾으면서 지표들은 다 올라섰어요. 3월달, 4월달 보게 되게 되면 주요 시크릿과 관련된 어떤 주요 경제 지표들, PMI 지표라든가 소비 지표 자체도 거의 공장 가동률도 보니까 거의 4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정도까지 올라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상화된 국면 쪽에서 만약에 그 이상의 또 돈을 푼다 한다면 예상보다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좀 돈을 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22일 날 첫날 연설을 하게 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연설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정책들이 좀 발표가 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연 올해 GDP 성장률을 목표치를 발표할 건지 1분기 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6.8%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의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을 발표하지는 않을 거나 전망이 많거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올해 성장 자체가 3, 4%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 주요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쪽에 주안점을 좀 두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지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관련된 산업들 자체가 주식시장에 약간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효과로 주가에 좀 반영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양회가 드디어 2달 정도 연기가 됐다가 열립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우리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왜 이 양회를 여느냐? 이제 경제를 좀 다시 살려보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뭐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여주기식 아니냐? 중국이 코로나에 이제 발원지로 좀 꼽히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또 이제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앞에서 운용영님께서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셨지만,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모두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자, 금산 전문가님, 이제 목요일에 우리 중국 양회가 열리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좀 다양한 이야기가 들리고는 있거든요. 어떤 내용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이제 그 시장을 한번 잘 보시면 네. 오늘 아마 그 신세계도 오늘 한 3, 4% 상승이 나왔을 거예요. 면세점 관련돼 있는 종목. 네. 그다음 그게 보시면은 뭐 여행 관련돼 있는 종목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종목도 오늘 한 6, 7%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양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이 그 1분기 그 경제 성장 역성장했잖아. 마이너스 6.8% 성장세가 나왔죠. 네. 1분기가. 그다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전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다시 또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양해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1분기가 마이너스 6.8% 성장했고 그다음 코로나19를 타개책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다음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하나의 불확실성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저는 대규모 그런 경기 부양책이 저는 한번 시도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화 정책보다는 저는 이런 재정 정책에 좀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지난 그 3월 달에요. 이미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이미 재정 정책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책을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정부의 이런 그 부채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일으켜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저는 굉장히 강하다고 보고요.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이 대략 한 얼마 정도의 자금을 풀었냐면 네. 한 600조 정도의 자금을 풀었어요. 그때도 많이 풀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더 많네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800조 이상의 저는 네. 자금은 저는 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에 지금 저는 이제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이번에 이 그 양해가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일단 모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비대면 방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하고 브리핑도 아마 화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은 주요 문건이 있잖아요. 그런 주요 문건도 아마 온라인으로 배포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네. 물론 이 양해를 개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 상으로 좀 이게 확실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을 압박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미국도 계속해서 분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양회를 통해서 좀 경기 부양책을 좀 대규모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중국입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님께서는 비대면으로 열리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짚어주시기도 했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한한령이라든지 미중 갈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까 이런 좀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님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좀 어느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좋은 걸까요? 우리가 이제 중국의 대규모 이제 투자가 발생될 경우에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이죠. 우리가 네. 5G라고 하는데
이 5G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뭐 특정 종목을 보면 한 5개 정도 종목이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KMW인데 네. 이런 5G 관련돼 있는 종목하고요. 그다음은 반드시 5G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 우리가 AI라든지 또는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핀테크라든지 이런 클라우딩 쪽을 반드시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신행 인프라 쪽에 보면은 뭐 SFA도 괜찮고 그다음은 뭐 한글과 컴퓨터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은 각 그룹에 보면 각 그룹에 SI 업체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뭐 SDS가 있고요. 그다음 뭐 LG 같은 경우는 LG CNS가 있고 그죠. 그런 듯이 이런 각 그룹의 대기업에 있는 AI 업체, 뭐 SI 업체가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뭐 우리가 그 철도나 뭐 도로 쪽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철도나 도로 쪽이니까 네. 뭐 두산 인프라코도 될 수 있겠고, 그다음은 뭐 지금 뭐 우리가 현대건설도 우리가 뭐 있어요. 기계업종이라든지 네. 뭐 그런 쪽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고, 그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면세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죠. 네. 그다음은 뭐 중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뭐 화장품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나 이런 또 면세점 관련돼 있는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은 콘텐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콘텐츠 보면은 우리가 한활령에 완화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터테인 관련돼 있는 종목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중국 양해와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뭐 5G라든지 뭐 AI 쪽 짚어주시면서 반도체 이야기도 살짝 하셨는데 사실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중국 양해하고 좀 겹쳐졌을 때 영향이 좀 없을까요? 금산 전문가님? 지금은 제가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도 반대로 애플이나 뭐 퀄컴 같은데 이렇게 지금 또 제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할 때는 사실 피해보는 당사국은 제3국이 되겠죠. 그런 측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태로서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적지만 이게 만약에 객화가 되게 된다면은 네. 우리나라도 그게 벗어날 수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현 운용령님께도 여쭤볼게요. 우리 양회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어디에 나올 건지 네. 일단은 뭐 뻔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과는 다시 무역 갈등 조짐이 다시 재현될 조짐 보이고 있는 쪽이고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코로나 국면 쪽이 악화된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쪽에 의존하는 그런 어떤 정책은 안 나올 거고요. 결국은 해외 쪽이 안 좋으니까 국내 쪽에서 경기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국내 경기,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건설 경기, 인프라 투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핵심 이슈가 좀 될 거고요. 그래서 건설기계 관련된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뭐 DY파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보니까 2월 달부터 코로나 국면 쪽에서 이미 재정 집행을 많이 했어요. 2조 원 유안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2조 유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50조 원이거든요. 그 네. 효과 자체가 이미 3월 달, 4월 달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4월 달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 자체가 월간 단위로 최대입니다. 4만 5천 대 팔렸다고 그랬거든요. 그에 따라서 두산인프라코도 최근에 몇 개 대형 굴삭기 수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굴삭기 관련 종목들이 인프라 투자에 가장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내수 소비 경기를 진작을 좀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국 내에 국내 업체들 진출해 있는 로컬 기업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저는 도움을 못 받는다고 봐요. 근데 중국 쪽에 직접 화장품 공장을 건설해 가지고 가동이 들어가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회사, 그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거든요. 코스맥스가 광저우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쪽에 네. 공장 건설한 부분 자체가 올해부터 가동이 좀 되거든요. 매수 경기 회복과 함께
수혜를 받고 또 이번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 유일하게 화장품 종목 중에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우도 용기 만드는 회사 자체인데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 뭐 대표적으로 이쪽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번 나온 내용 자체가 인프라 중에서 신형 인프라 투자, 우리나라도 이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하는데 네. 신형 인프라 투자, 앞서 얘기했던 신형 인프라 투자 대표적인 거는 5G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AI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쪽이라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5G 쪽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죠. 투자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KMW밖에 없습니다. KMW가 중국의 JT 쪽에 거래 관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실적 자체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또 모멘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중국과의 일본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우리나라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도 하고 결국은 하반기 내에 시진핑이 방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해제는 안 나오겠지만은 어떤 우호적인 그랬던 코멘트 정도는 충분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엔터테인이라든가 종목들도 약간의 어떤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운용형님 이 다양한 섹터들 중에 이제 건설 인프라를 좀 1순위로 꼽아 주셨는데 네. 그러면 운용형님이 생각하는 이제 이 중국 양회 관련 탑픽 종목도 관련된 종목일까요? 예, 그렇죠. 왜 어떤 건설 종목일까요? 인프라 쪽에 그쪽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왜냐하면 다른 옛날에는 중국의 경기 부양치에 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은 철강이라든가 화학주를 또 함께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쪽은 안 되거든요, 지금요. 워낙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유럽의 최대 아르셀로메탈 세계 2위죠, 철강에서. 현재 중국 네. 바이오산이 1위인데 그 회사가 지금 정크 펀드로 지정될 정도로 지금 안 좋거든요, 철강. 이게 철강 그만큼 안 좋은 겁니다.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니까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그쪽은 아무래도 수출 쪽이잖아요.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넓게 보면 그들 종목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수혜준대. 그쪽은 지금 관심 둬서는 안 돼요. 네. 딱 한정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부 중국의 내수 경기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든가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녹할 기업 쪽에 진출해 있는 그랬던 기업들이 당장 혜택을 좀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딱 꼽아 주시면 어떤 네, 종목일까요? 현대건설기계, 네. 두산인프라코어는 주가 많이 떴어요. 한 20% 정도. 미리 어떤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DY파워가 가장 매력적인데 실적도 남지 않고 주가 싸고 근데 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아서 다만 현대건설기계는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면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DY파워에 가장 큰 기대를 하고 계시고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유튜브에 조금 있는데 그럼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빠져나오는 게 좋은 걸까요? 두산그룹, 두산중공업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네. 아직 해소가 좀 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또 그룹 리스크가 있으면 철저하게 피하는 성향이어서 실적으로 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는 나쁘지가 않는데 또 조금 전에 두산인프라코어는 4,000원에서 지금 거의 5,400원까지 거의 한 네. 25% 30% 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슈 자체가 단기 모멘텀입니다. 이따 제가 전략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네. 짧게 접근해야 되는 거지. 왜냐 펀드메타 개선이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가격 메리트도 함께 고려를 해본다 한다면 안 올랐던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산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좀 궁금합니다. 앞서 1부에서 댓글들 보니까 금산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뭐 실적주들이 계속 잘 가더라고요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짚어주실 중국 양회 관련 탑픽 종목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2주 전에는 폐기물에서 제가 와이엔텍하고 네. 인선이한테 얘기해드렸고 제가 지난주에는 네오이즈를 이야기해드렸죠. 네. 오늘은 잘 제가 갔어요. 많은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CJ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CJ와 관련된 그룹주들. 네, 그러니까 지주회사 CJ가 CJ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왠가요? 제가 이제 CJ라는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드린 것은 하나의 그 섹터를 저는 이야기해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CJ 지주회사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미디어 콘텐츠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언택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은 CJ 그룹을 잘 보시면 지금 코로나19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게 뭐 CJ 대한통운이나 또는 CJ 제일제당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국의 수혜도 받으면서 국내 수혜에 좀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저는 종목이 지주회사 CJ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는 거고 네. 또
지주회사 종목 중에서 뭐 주가 그런 대로 상당히 좀 주가가 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보시면 이제는 이제 120일 이평선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주회사 CJ가 저는 중국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으면서 국내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저는 CJ를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탑픽 종목은 CJ와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DY파워를 특히나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중국 양회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전체 증시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박준영 운용형님, 이와 관련된 전략 아까 짧게 뭐 단기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번은 중국 양해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이슈화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앞서 네. 얘기했다시피 중국이 이미 약 2조 위안 정도, 35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 자금을 풀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800조 원 정도가 풀린다는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좀 보이는 쪽. 이것도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이 좀 됐다. 두산 인프라콜 중심 다른 반영되지 않았던 종목도 오늘 화장품 종목도 다 떴거든요. 한국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 떴거든요. 근데 네. 화장품 관련 종목도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이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적자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주가 많이 떴어요. 올라왔어요 오늘요. 어느 정도 좀 저는 굉장히 70, 80% 정도는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앞서 얘기했던 주식들이 펀드 배달 자체가 안 좋습니다. 일단 앞서 현대건설 기계 자체도 거의 뭐 적자 수준 정도의 실적이 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대폭적으로 크게 경기 부양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펀드 배달 개선 요인으로까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내일 길어야 수요일 정도가 가면 실제적으로 양의 진행이 좀 되게 네. 안 나옵니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지. 항상 보게 되면 양이 시작할 때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시작 전에 알게 모르게 끝날 끝나버리거든요. 것이다. 그렇죠. 이번 양해는 좀 일주일 정도 앞당긴다는 얘기도 있는데 원래 2주인데 네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 저는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 모멘텀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시세 연속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펀드멘탈을 보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단기 네. 모멘텀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회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양회 이슈가 있을 때 양회 시작 전에 빠르게 좀 단기로 투자 접근하시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예, 이번에 저는 양해 개최가 사실은 비대면이 아니고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이것은 자신감의 필요이거든요. 네. 아, 중국이 완전히 코로나19를 종식했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히 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자, 저는 무엇보다도 시진핑이 방한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 방한을 해야 그게 따르는 주가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해야만이 여기에 대한 뭐 우리가 한알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먼저 우선으로 일단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 섹터 중에서 철저하게 그 실적 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중국에 좀 덜 민감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중국에 좀 덜 민감하면서 국내 증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비재 섹터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맥스가 그렇고 코스맥스. 네. 그다음은 국내 현대백화점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유통주주 중에서 시가총 1위로 일단 부각되어 있으니까 네네. 최근에 국가재난기금 이 부분이 편의점에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코스맥스나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GS 리테일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면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시진핑 방안이 조금 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서 주요 종목들도 좀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중국 양회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도 다양한 이야기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 종목 한 가지 좀 진단을 간단하게 해보고 갈게요. 앞서서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뭐 엔터주나 뭐 콘텐츠 관련주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종목은 SM입니다. 29,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이 SM에도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어떻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영 운용형님, 이 SM 앞으로 좀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이번 양해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결국은 뭐 이거는 이제 한한령 규제 완화, 대중국 그쵸.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아티스트에 활동할 수 있는 뭐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SM 같은 엔터테인먼트, YG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들 쪽에 그 매출액의 거의 반 정도가 공연 매출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국면 쪽에서 전혀 공연을 할 수 없을 거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여행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국면이 완전 종식이 좀 돼야지 해외여행이 좀 활성화될 건데, 그 시점 자체는 개인적으로 저는 최소한 3분기, 4분기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연 매출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당장 좀 완화가 좀 되게 되면 약간의 매출액이 반영될 수가 있겠지만은 SM이라든가 YG 같은 경우는 거의 매출액이 반 정도가 공연 매출이기 때문에 공연까지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래 걸린다. 네. 그렇죠. 그러면 올해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3분기, 4분기 정도 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사 1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그 영향이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17억인가 나왔거든요. 예사가 지금 올해 가이던스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냐면 잡혀져 있는 게 아직 수정이 안 됐는데 380억입니다. 근데 1분기 때 17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올해 380억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0억도 달성하기 힘들어요. 주가 가기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이런 종목은 지금 당장에서는 잠깐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약간. 근데 올라갈 때 따라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만약에 혹시 양해 관련해 가지고 이런 한한령 규제 완화 관련된 규제 대책이 나온다 한다면 결국은 SM을 중심으로 한 한한령 규제 완화와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은 시진핑이 방안이 결정되는 하반기 정도에 어떤 모멘텀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전반적인 여건 자체가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전반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갑니다. 네. 밸류에이션 자체도 주가가 싸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올해 실적이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상당히 다시 작년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26,000원대 사셨다는 거죠? 네. 26,000원에 사셨는데 이 정도까지는 나오겠죠. 짧게 이게 리바운드 정도 나오면 최근에 고점이 나왔던 가격대가 28,900원이거든요. 이게 10%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약간의 조금 전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약 10%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짧게 끊어치고 나와야지 주가가 올라갈 때 재료가 낮출됐다고 따라서는 안 된다. 29,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하반기 정도 가야지 좀 길게 보고 내년도를 기약을 해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매도 전략과 좀 하반기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금산 전문가님께서는 SM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그 SM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사실은 2분기에 공연이 없어요. 2분기에 전혀 지금 공연이 없거든요. 그럼 2분기 실적도 좋을 리가 없고요. 이 지금 그 SM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해 보시면 지난해 분기로 놓고 보면은 4분기예요. 지난해 그 코로나 이전에 지금 SM이 지금 영업이익이 138억이 나왔어요. 지난 4분기에. 근데 올해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이 17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거의가 10% 일토막 난 거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SM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고, 다만 주가가 이제 중국의 이슈에 관련돼 있어서 한번 주가는 한번 반등하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 있죠. 그 네. 가격대가 지금 29,000원대고요. 오늘 지금 종가가 얼마냐면은 26,000원 정도니까 한 3만 원 정도까지 하면 상승률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한번 매도하고요. 종목을 좀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중국 양회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관련 종목으로 SM까지 간단하게 진단 체크해 봤습니다. 목요일이 이제 양회를 놓고 우리 시장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야인스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 속에서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리 증시도 내일 또 다시 한번 빨간불 둘 다 켜주기를 기대하면서 내일장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산 전문가님, 우리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준비해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까요? 네. 오늘 이제 저는 지수의 키는 삼성전자가 저는 키를 쥐고 있다고 보고요. 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20일 이평선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일 이평선 회복하고 60일 이평선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고 그다음은 한 뭐 52,000원 정도까지 한번 반등이 나오면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가는 건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는 삼성전자가 지수의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 미국과 이 중국의 이 2라운드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트럼프가 사실은 뭐 저는 쇼맨십을 한다 이렇게 제가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은 미국과 유럽에 이게 나와 있는 이 경제활동 체계는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저는 지금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가 있고요. 모멘텀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 거기에다가 실적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저는 접근이 유효하다 봅니다. 물론 같은 업종 내에서도 저는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멘텀과 실적 위주의 매매를 하셔야 되고 제가 한번 관심 있는 섹터는요. 여전히 폐기물 업종입니다. 저는 지금도 폐기물 업종이 2020년도에 상당한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고 그 다음은 전기차 전기차 뭐 삼성 SDI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여전히 저는 뭐 소재 그 다음 여러분 장비 부품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뭐 여러분들 뭐 솔브레인이나 또는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종목을 잘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 음식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실적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박준영 운용형님의 내일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은 시장이 계속 한 달 동안 박스권인데요. 그래도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의 점진적 상향인데 박스권의 등락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방은 거의 닫혀져 있습니다. 상방이 지금 좀 닫혀져 있는 쪽인데 하방도 사방도 닫혀져 있는 쪽이 특히 이제 하방 같은 경우는 대기 자금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라도 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지금 가는 장세입니다. 다만 이제 수익률 차이가 어디에 접근하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수익의 기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종목이고 거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 관련 쪽,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이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업종 섹터보다는 업종 종목에 차별합니다. 저는 이제 IT 쪽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오늘 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악재 때문에 파산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좋은 종목들은 다 가요. 원래 소재 관련 종목 중에서도 차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ENF 테크놀로지거든요. 가장 싸거든요. 그 종목이 신고가가 나오고 반도체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도 GST라든가 유인셈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실적 좋은 종목들이 강세거든요. 이게 실적 차별하다.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던 관점에서 전체 시장의 상승과 수익의 기회는 종목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실적 위주로 또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는 전략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끝까지 함께해 주신 370명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TV로 함께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400명 돌파했던 거 기념을 하면서 정말 유튜브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증시 또 2000포인트 넘어가면 다 같이 만세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댓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자체 발광 한보람, OLED 한보람.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야한 소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